자, 오후 수업 시작합니다. 첫 번째 효수항 볼게요. 서시전과 남시전을 설치했다. 서시 자르고 남시 잘라봐. 네. 서시전 이렇게 남시전. 여기는 말 그대로 서쪽과 남쪽에 시장을 열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시장을 열게 되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감독해야 되겠죠. 전이라는 것은 뭐야? 관청이에요. 즉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청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봐봐요. 효성왕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은 통일 이후의 왕이에요. 신문왕의 아들이에요. 신문왕의 아들이에요. 결국은 뭐야? 통일 이후지. 시장에 이렇게 두 개가 더 들어섰다는 얘기 뭐거든? 경주에 인구가 증가했다는 얘기, 감소했다는 얘기야. 증가했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봐봐, 우리 도시생활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도시생활에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면 어떻게 시장도 그만큼 늘어나잖아. 지금이야 우리 전통시장을 가끔 보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현대화된 시장들이죠. 뭐 상호를 이해도 될지 모르겠다. 뭐 이마트, 롯데마트, 뭐 홈플러스 이런 게 주변에 이렇게 막 들어서잖아요. 그죠? 이러한 시장들이 인구 증가에 따라서 서쪽과 남쪽에 들어서게 되잖아. 즉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건 마찬가지죠. 시장을 결함하면 안 되겠죠. 시장 물가를 관리 감독 굉장히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지문은 효수왕이 2번 지문 앞에 좀 올리죠.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지문이에요. 네. 발해 대주홍이 나라를 세우고 신라의 사람을 보내 효수왕은 대주홍에 오관 등 대하천 간직을 하사했다. 그럼 신라 왕이 발해의 왕을 물어보고 위로 보고 있는 거야? 동정하도 보고 밑으로 보고 있는 거야? 신라의 관직을 하사했다는 얘기가 뭐가 되는 거야? 밑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지. 당나라 애들이 발해도 마찬가지지. 군왕이라 했다. 그냥 국왕이라고 얘기하잖아. 봐. 신라가 발해에게 관직을 하사하잖아. 방금 얘기했다시피 오관 등 대하천에 하사하잖아. 오관 등의 대하천을 하사했다. 당나라도 발해에다가 군왕, 국왕 이렇게 하사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지? 네. 대조영의 군왕, 문왕 때 국왕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렇게. 신라도 발해를 이렇게 밑으로 보고 있고 당나라도 밑으로 보고 있다. 간직을 이렇게 주는 걸 보면 2번 지문 되게 심화 부분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 한번 좀 봐주시라는 얘기. 성덕왕 갑니다. 성덕왕. 성덕왕 갑니다. 효소왕이 자식이 없어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았다. 신문왕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성 버전은 성덕왕이 보시면 1, 2, 3, 4, 5, 6, 7 훨씬 더 많죠. 넘버링이 많이 먹혀져 있죠. 훨씬 더 정책이 많다는 겁니다. 성덕왕은 우리 기출 문제로 친다면 한 5개짜리 정도 해당됩니다. 되게 빈출이 많이 나오는 왕이기도 해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부터가 벌써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전을 지급하겠다 그랬습니다. 성덕왕 때. 첫 번째가 정전 지급입니다. 되게 심해. 우리 신라의 경제 파트에서 꾸준하게 나오는 부분이죠. 경제 파트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 하나가 정전 지급입니다. 자, 봐봐. 쉽게 하면 땅을 지급했다는 뜻이야. 봐봐. 땅을 백성들이 하는 게 뭐겠어? 농사 짓는 거잖아. 땅이 있어야 백성들이 농사 짓지. 자, 근데 이 땅은 전부 다 국가의 땅이야. 국가의 땅이라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 왕이 바뀔 때마다 선정을 베푸는 정치를 하는 왕 같은 그냥 농사 지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선정을 하는 정치가 하지 않는 왕이라면 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농민이 그 당시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생산성을 가질 수 있는 건 농사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봐요. 정전이란 국가가 없는 땅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야. 이미 농사 짓고 있어. 농민들이. 국가가 백성들에게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뭘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 소유권을 인정하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정전이란 말은. 없는 땅을 공장에 찍어내거나 하늘로 뚝 떨어진 땅을 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기존에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소유권 준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경을 할 수 있는 소유지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럼 농민이 훨씬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지. 없는 땅보다는 있는 땅을 가지고 수 있으니까. 이걸 정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정문서상에 연수유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정전 또는 연수유답 다 같은 말이다. 책에서 쓰여진 단어가 몇 개 틀리게 나오는데 다 같은 의미로 본다. 정전, 그다음에 민정문서 상관없다. 2번 최근 기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올려봐. 2번 지문을 최근에 나오는 기출이기도 해요. 정전은 예전에 잘 나온 기출 유형의 문제. 그 다음에 백관잠은 최근에 잘 나오는 기출 유형의 문제다. 백관잠. 백관 봐보자. 백관이라는 것은 100명의 관리라는 뜻이야.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의역을 하게 되면 모든 관리를 얘기하는 거야. 백관을 모든 종환하는 왕이 명하면 어떻게 모든 관리를 다 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백관잠. 모든 관리에게 훈계를 하는 지침서라 보시면 돼요. 어떤 지침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관료들이 지켜야 할 덕목을 담은 백관잠을 지어 관료들에게 나눠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게 현재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백관잠입니다. 시험에 요즘 최근에 잘 뜨는 문제. 백관잠에 대한 얘기. 근데 문제는 이 백관잠이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왕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시험 문제 패턴은 뭐겠어요? 백관점을 실시했던 왕에 대한 시기 사실을 옳은 거 물어볼 거거든. 그럼 내 머릿속에 성덕왕이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뭐 정전을 지급해서 선택이 답이 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나머지가 정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먼저 백관점이 성덕왕을 갖다가 연관시킬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백관점은 결과에서 모든 관리에게 내린 지침서잖아. 모든 관리에게 주는 지침서예요. 예를 들어 이거지. 여러분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면접 상황에서 공무원의 뭐 암기사항이 꽤 많아요. 한 7, 8가지 돼요. 뭐 공무원의 직책, 윤리가 뭐냐, 규범 이런 거 물어볼 텐데 공무원에 대한 것들. 자, 이렇게 암기합시다. 관리들은 그 당시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거가 여기 합쳐볼까요? 관리들은 백성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백관장 성덕왕이네. 지문이 답이 뭐가 될 수 있죠? 첫 번째, 정전을 지급할 때 선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돼야 될 거고, 그 나머지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국학의 국립학교의 줄임말이에요. 여기 지금 대학교죠. 경주에 대학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국학의 공자와 공자님과 십철, 그 10명의 제자라는 뜻이야. 공자 10명의 뛰어난 제자와 그다음에 72 제자의 하상, 그림과 조각을 뜻이에요. 그림 맞자 조각상자니까 그림과 조각을 안치하였다. 이 의미는 하살표하시고 당과 국교가 체결됐음을 의미한다. 한 60년 전에 우리 뭐 있었어? 문무왕 때 나당 전쟁에서 우리 승리하잖아 우리가. 그죠? 나당 연합군을 만들었고 지네들이 백제, 고구려, 신라까지 다 먹으려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문무왕 시기에 당나라를 몰아내고 다시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잖아요. 그때부터 65년 정도까지 당과 우리는 되게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되게 삐그덕거렸겠죠. 나당 연합군에서 싸웠으니까. 6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당나라와 신라가 손을 잡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 3번의 의미가 그거예요. 당과 교류와 재개되었다. 즉 공자와 그의 제자들과 하상을 받아들이면서 볼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이다. 4번 물시계, 이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5번 최근 기출이고 난이도 올려봐. 최근 기출이기도 하고 난이도 좀 올려봐. 발해 공격 시도, 발해 무왕이 당의 산둥반도 덩저우를 공격하자. 당나라 현종은 신라의 발해 남부를 공격을 요청했다.
성덕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사란에게 출전 명령을 내려서 김사란 밑줄 그어야 돼. 출전합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야. 폭설로 인해서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다는 거야. 실패하긴 했지만 이를 계기로 당나라는 패강 이남, 대동강 이남을 정식적으로 신라 영토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최근에 아주 잘 나온 사료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뭐야? 이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처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성덕왕 때라는 것. 그 다음에 발해는 무왕시라는 것. 그 기억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6번. 현존하는 최고 동종인 상원사 동종을 주저하였다. 우리나라에 절간에 종 치는 거 있잖아요. 붕 치는 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종이 상원사 동종이었다는 뜻입니다. 상원사 동종 최고 고자가 올드죠. 가장 오래됐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상원사 동종이다. 그 다음에 새로 만든 또 종이 있겠죠. 올드란 얘기를 그죠? 그 밑에 가시면 이제 좀 있으면 다시 나올 건데요. 어디로 가볼까? 보자. 여러분들 보여드렸으면 쓰겠는데. 해공왕 때 왕선, 제일 해공왕 때 한번 가볼게요. 네. 해공왕 제일 때면 성덕대왕 신종이 있죠. 네. 이렇게. 성덕대왕 신종 이렇게 되어 있죠. 일명 에밀레종. 봉독사의 정이 걸렸다 해서 봉독사종 이렇게 두 개 구분하시면 돼. 네. 성덕왕.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경덕왕 때 시작해서 해공왕 때 완성한 종이 성덕대왕 신종, 봉원사종, 그다음에 에밀레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올드하고 새로운 종들에 대한 얘기. 다시 성덕왕 이어서 갑니다. 7번. 당가의 국교를 제기하고 일본과의 친교를 맺은 전 일본사를 파견하였으면 역시 신라 견신라사를 파견하기도 했다. 경덕왕 갑니다. 불교장령. 불국사. 석굴암을 창건하게 되었다. 하은경을 보급으로 왕실의 권위가 강화되었다. 신성함을 고양하게 됐다. 불국사는 기본이죠. 우리가 불국사. 경덕왕 때 불국사가 만들어졌다. 우리 혹시 경주 불국사 안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다 가봤을 것 같아. 안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다 가봤어? 오, 그래? 느낀 점이 뭐야? 야, 잘 만들었다. 뭐 이런 거야? 야, 되게 화려한데? 뭐 이런 거야? 일단 특징은 화려한 게 맞아요. 화려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엄종 계통의 교종의 절들은 되게 화려한 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교종의 특징이 그것 중 하나니까. 불국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석굴암을 창건했다. 그 원래 중국에서는 그 부처님을 바위에다 구멍을 뚫고 거기다 부처님을 모시는 걸 가장 이상향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부처님 모실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돌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강암이에요. 강도가 최고 강해서 정을 때려서 원하는 만큼 구멍을 낼 수가 없어요. 선생님, 중국 애들은요, 사암이에요. 얘들은 강도가 대체로 약해서 구멍을 파서 부처님을 안치할 수 있어요. 가장 이상향이니까. 돌의 성분에 따라서 달라졌겠죠. 요건 하강을 만들 수 없어서 우리가 만든 것은 인공 석굴이에요. 인공 석굴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정형화가 되게 만들어서 그냥 부처님을 모시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석굴암이에요. 그 다음에 하엄경 보급으로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겠다. 하엄경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하엄경. 불교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신라 때니까. 경이란 말은 경전의 줄임말이겠죠.
경자는 이렇게 합니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로. 우리말로 보면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글로 옮기는 거 뭐라고 불러? 성경이라고 했지. 부처님의 말씀 글로 옮기는 거 뭐라고 할까? 불경이라고 그랬지. 그 뒤에 다 경자가 붙어 있잖아. 도교에 대한 부분, 도덕경 이렇게 얘기하잖아. 경이라고 말하는 건 진리야. 우리 한자의 원을 찾아가면 여러분이나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있잖아, 그지? 옷을 하나 만들려면 한 올 하루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세로줄을 이렇게 먼저 일자로 쫙 짠다고. 그럼 이 옷이 가치가 옷의 기능을 하려면 세로줄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 가로줄도 있어야지. 즉 여기서 말하는 경은 가로줄을 의미해요. 그치? 세로줄을 만들었는데 가로줄을 만들지 않을 때 옷의 기능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가로줄은 진리예요. 그 경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 한자 공부할 때 이런 게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인데요.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간결하고 가장 화려하게 써진 글을 갖다가 우리는 이걸 하엄경이라 불러요. 그래서 모든 승려가 된 모든 승려들은 하엄경을 기초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목사님이 되신 분들, 뭐 신부님이 되신 분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당연히 뭐야 성경책을 기본을 읽어야 되지 않나? 그렇잖아. 그걸 읽어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거기 찾아보는 것들이잖아. 마찬가지야. 승려가 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도대체 뭐라고 했지? 무슨 얘기를 있지? 당연히 하엄경이 널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엄경은 곧 왕실의 왕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란이경, 법문으로 된 주문으로 불국사 석가탑에서 밑줄에서 발견된 세계 최고의 통일신라 목판 불경인쇄본입니다. 목판의 밑줄에서 목판 불경인쇄본이 발견되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가끔 다보탑이 옆에 저거 밑에다 다보탑 X 적거나 불국사 위에 올라가면 석가탑과 다보탑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 중에 석가탑인지 다보탑인지 끊임없이 물어볼 것이다. 석가탑에서 발견되었다. 기출이에요, 그거. 하나정책갑니다. 중국의 지명을 중국식으로 바꿨습니다. 구주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전기 지정왕식의 하나정책이 있었죠. 중앙의 행정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한자식으로 바꿨어요. 지방정부에 관련된 모든 부분도 바꿨어요. 이것도 하나정책이에요. 두 번 나옵니다. 지정왕태 하나정책 전기에, 후기에 경덕왕시기에 하나정책 또 한 번 나옵니다. 전국의 지명을 중국식으로 바꿨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우리 한글이잖아. 한자로 한번 바꿔볼까? 응? 양평 가면 양술이 있잖아. 사람들 관광 되게 많이 가잖아요. 공원, 호수가 많으니까. 그죠? 막 요즘에 카페니 뭐니 이렇게 되게 많이 커져서 여기서 가려면 좀 멀겠다. 선인장 가려면 멀어. 1시간 반 이상 가야 돼. 여러분들 한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 출발하면 차 타고 끌고 가면. 네. 정반대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네? 정반대 방향에서 되게 멀겠죠. 두물머리에 우리 고유 말들이 한자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런 식의 지방의 명칭들도 바뀌기 시작하더라. 이런 식이에요. 왕권 균열 갑니다. 빠졌군요. 유교정책.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쳤다. 태학감 또는 태학 가로 잘라 슬러시 해봐. 태학 또는 태학감. 태학 또는 태학감. 논어와 효경을 가졌다. 쉽게 해서 이 대학교에서는 논어와 효경을 가장 기초 과목으로 가졌던. 여기 들은 모든 학생들은 논어와 효경을 읽어야 뜻이에요. 논어는 뭐예요? 공자님 말씀이에요. 태학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왕권이 강하기 때문에 만든 거야, 약하게 만든 거야? 그분이 약하기 때문에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지? 설명했어. 언제 설명했어, 이거? 태학? 처음 만든 사람 누구야? 고구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지금 현재 왕권이 약하다는 얘기야, 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태학을 처음 만든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 그럼 이 사람들이 롤 모델이 누구라는 얘기야? 이 두 사람들이. 그렇지. 나는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인재를 양성해서 훨씬 더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숨어 있다. 그래서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통으로 이렇게 묶어서 왜 태약을 만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진짜 공부라고 그랬어. 우리 중학생 아니야. 중학생 때 암기 단순하게 해서 공문 문제 풀 수 있는 수준 이미 넘어갔어. 4번. 왕권의 근절. 귀족들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 아까 했습니다. 노급 정도 밑줄 그어야 돼. 노급이 부활됐다. 노급이 부활되면 뭐가 하나 또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정제는 계속 있습니다. 네. 노급이 부활됐다는 얘기는 관료진이 폐위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해서 월급도 가져가고 노동력도 가져가겠다는 뜻이야.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사원의 면세가 늘어 국가 재정의 압박을 받았다. 사원이 세금을 내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야. 즉 종교시설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 누구에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뭐야? 수익이 생기는 것에서는 당연히 뭐가 돼? 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애나 지금 똑같지. 근데 절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를 해준다는 얘기야. 면세가 들어가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국가의 수입은 증대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죠. 중앙기족이 지나친 향락과 사치로 농민의 부담이 증가했다. 예. 재작년 기출에 이런 게 나왔죠. 중앙기족이 지나친 향락, 사치로 농민의 부담이 증가되었다. 커다란 섬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그 동물들을 사육한다는 거야. 그 주말 농장에 와가지고 그 사냥감을 포획해서 요리해 먹는다는 거야. 사치스럽죠. 사치에 극에 달한 거죠. 네. 다음 5번 성덕대왕 신종이 제작 시작됐다. 그리고 아까 했다시피 해공왕 때 완성되었다. 누구의 업적을 기리게 한 거죠? 그렇지.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경덕왕 해공왕입니다. 네, 아버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 신종이 들어가 있죠. 6번 별표를 한 3개 하겠습니다. 김대문이라는 사람. 자, 꼭 기억하실 것. 제가 공부하면서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우리 성씨 중에 이렇게 김씨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한 30%는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부수성이 김씨니까. 자, 봐봐요. 우리 삼국시대, 특히 신라시대에 김씨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진골이에요. 다르게 보면 이거 왕족이에요. 김씨가 아닌 성이 있죠? 그죠? 우리 역사책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게 뭐 있어요? 채씨도 있죠. 채씨.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책에 잘 나온 게 설총하는 설씨 있죠. 이 사람들은 진골이 아니라 육두품이에요. 물론 아까 등보이 말씀하시죠. 박씨, 석씨, 김씨는 전부 다 진골은 맞습니다. 네, 박씨랑 김씨는요. 네. 봐봐. 김씨가 나오면 무조건 진골이야. 김씨가 아닌 뭐 채씨, 설씨 이런 사람 무조건 육두품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딱 내 고정화 돼 있어. 내 머릿속에. 김씨가 아닌데? 채씨인데? 설씨인데? 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육두품 세력들입니다. 자, 볼게요. 김씨입니다. 김대문은 진골이자 왕족 출신입니다. 계림잡전. 경주의 한자 영어를 계림이라 불러서 닭개자를 써가지고 볼게요. 계림잡전. 계림의 경주의 재미있는 이야기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랑세기, 하랑도에 대한 일대기를 적었습니다. 한산기, 봐봐. 김대문은 한산주 도독으로 임명됐죠. 요즘쯤 뭐야? 서울시장 임명돼서 뜻이 되겠죠. 그러면 한산에서 서울 경기 지역이죠. 오늘날에 여기서 보고 들은 얘기를 기록했다는 뜻이 돼. 이거 한산기가 되는 거야. 한산기가 되는 거예요. 지방관은 진골밖에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왕족이 지방관으로 임명받아서 거기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적었다. 고승전, 승려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쉽게 전부 다 기록만 남아있고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하랑세기는 가끔 이제 논란거리기도 합니다.
필사본이라고 해가지고 의역을 해서 출판이 됐어요. 선생님도 봤어요. 약간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 시대에 쓰던 한자와 일제강점기에 쓰던 한자가 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요. 필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에 이 책이 선생님이 보고 있는 책이 이게 진본이라면 별도의 똑같은 빈 노트에다가 똑같이 적는 거예요. 이걸 필사라고 불러요. 우리 박지훈의 열하일기가 히트를 쳤죠. 공전 히트를 쳤죠. 그게 재밌다는 소문을 듣고 옆집 아저씨가 빌려가고 그러는데 와 이거 너무 재밌는데? 똑같이 한 번을 자기 똑같이 그걸 필사하는 거야. 쓰는 거야. 지금처럼 복사기에다가 아니 제본집에 떠가지고 확 해주는 게 아니고 거의 하나 다 적는 거야.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똑같이 적긴 적었는데 똑같이 가라. 한자가. 봐. 일제강점기에 쓴 한자와 신라시대 쓴 한자가 달라져 있어요. 쓰지 않는 한자가 막 보여. 필사본에. 그래서 이게 진위 여부가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하랑세계를 믿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믿지 않는 분들은 가짜야.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해? 그게 중요한 자료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사나 상유사가 우리의 가장 큰 저본이거든요. 가장 저본이 되는 책들인데 거기 나오지 않는 내용이 막 하랑세계 막 나오거든. 여자 얘기도 나오고 없는 얘기도 막 나오고 되게 복잡한 얘기 막 나온다. 재밌거든요. 하랑세계가 의외로. 우리가 몰랐던 막 야사들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글자를 달리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필사본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듯이 뭐 자기 뜻으로 요즘 쓰는 한자로 막 썼다는 거지. 그렇게 의역을 하고 있어요. 믿고 싶은 거야. 이걸 믿고 싶은 학자들. 살짝 저거 이건 진위 여부가 있다. 하랑세계는. 하랑세계 필사본은 진위 여부가 아직까지는 신뢰하기 아직 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7번. 7번에 7급 기출이란 말. 7번이 다 필요도. 7번은 7급 기출이고 난이도를 올려봐. 선생님은 국어 모의고사 이미 계속 내고 있어요. 네, 나올 것 같아서. 가산. 1만 개의 불상을 조각하여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다. 그죠? 왜 조각하였지? 오타가 들어가 있네. 치다 보니까 조각하여가 중복되어 있어서 좀 수정하시면 돼요. 불상을 조각하여 배란 만불산을 당항제 대종에게 바쳤다. 가산이란 말은 가짜 산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서 만불산을 당항제에 선물했다. 그래서 그 당항제가 되게 좋아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시를 시중으로 이미 기출된 문제입니다. 중시가 시중으로 개칭됐을 때 왕에 대한 선언을 옳은 거 경도가 업적 고르라는 거예요. 자주 나왔던 것들이고 국악의 제업박사 조교 등을 두기도 하였다. 성도광 때 왕성국 사건으로 발해, 신라, 일본 모두 스스로 주변국에 조공을 바치는 이치라 생각. 신라가 왕성국을 자처하며 일본을 번국으로 취급하자. 관계가 악화되었고 일본 사신을 무례하다며 입국을 거부하자. 일본이 한때 발해와 연결하여 신라 신공을 준비했으나 발해와 호응이 없자 중단되기도 했다. 거의 출제되진 않지만 이게 나오게 되면 사료로 나오게 되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경도광을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공왕 갑니다. 해공왕가죠. 경도광의 아들인데요. 되게 어린 나이, 왕이 죽어서 일본에 8살이라는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태후의 섭정, 어머니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섭정을 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어머니에게 모든 권력이 몰리게 되겠죠.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아들이 왕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계속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겠죠. 여성이지만 그러면 본인이 말하는 모습은 곧 왕의 모습처럼 비춰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신하들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 아니 뭐 왕도 아닌 주제에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니 당신 아들이 왕이지 뭔데 당신 왕 노릇하려고 있냐고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고위 관료들 봐봐. 매일 정치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약간 거부감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봐. 칠관등 일갈찬 대공이 칠관등의 일길찬이라는 것은 관등 이름이에요. 이건 저거 살짝 무사계급이라 적으세요. 문이 있고 무가 있는 무사계급이 일길찬은 무사계급인 일길찬 대공이 무사계급 일길찬 대공이 아우인 육관등 아참
대령과 함께 난으로 왕권이 실추되었고 상대등 김양상이 군사를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되고 선덕왕이 되었습니다. 김양상 밑줄 선덕왕이 되었습니다. 선덕여왕이 아니고 여기 선덕왕입니다. 덕자가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선덕왕이 되면서 이거 선덕왕이 신라 하대 출발이라고 적으면 돼. 선덕왕에다가 신라 하대 왕의 출발점이다. 신라 하대 왕의 출발이다. 2번 96 각간의 난. 각간은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죠? 제일 높은 관직을 각간이라 불러요. 자, 각간의 난 볼게요. 각간, 일간 등은 본래 신라 최고 관등 이벌찬을 지칭하는 용어로 96 각간은 각간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최고 높은 사람이 96명일 수는 없잖아. 각간을 포함하여 당시 난을 일으킨 귀족과 진압한 귀족 전체를 포함한 총 96명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더라 뜻이. 그래서 통칭 우리가 96 각간의 난 이렇게 해요. 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난을 되게 관심을 가지고 봐요. 왜냐하면 난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시대는 난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현재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왕이 문제가 있거나 그 권력 세력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난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난이 발생했던 시기는 항상 문제가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꼬맹이가 왕이 됐고 어머니가 섭정을 하기 때문에 되게 트러블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왕이 죽고 왕이 몰려나가게 되고 왕이 새롭게 바뀌고 완전 권력이 완전 재편되어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와중에 성덕대왕 신정이 완성됐다는 게 특이할 정도죠. 성덕대왕 신정, 즉 에밀레종. 에밀레종 아시죠? 칠 때마다 응애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난다 해서 에밀레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봉덕사의 완성도가 걸려돼서 봉덕사종. 성덕대왕식이 만들기 시작돼서 성덕대왕 신종. 성덕대왕을 왜 만들어? 경덕왕 때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었게 되는 얘기죠. 자기 아버지 업적을 더 빛나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성당에 도대체 무슨 일 했길래 큰 업적을 남겼다 생각할까요? 경덕왕은? 경덕왕은 아버지 성덕왕이 어떤 게 가장 잘 됐다고 보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민정치한 게 뭐였죠? 안정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뭘 줬어? 정전이라고 땅을 지급했잖아. 그걸 기리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우리 백성, 우리 국민들에게 땅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아니 그냥 전 국민에게 기초 수급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 불가능한 일인데 이 시기는 가능했을까 보면 이걸 기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음 가죠. 김지정의 난. 있었던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때 해공왕이 피살렸다. 꼬맹이가 죽었습니다. 아닙니다. 순서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통일신라 이제 하대로 갑니다. 진도를 좀 빨리 뽑고 있죠? 느낌이? 안 그런가? 적당해요? 좀 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앞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빈도수, 출제 빈도수가 많아지질 않아요. 대신에 고려, 조선을 빨리 넘어가고 싶고 근해설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 안배를 좀 하고 싶어서 쉬운 부분은 될 수 있는 좀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번 트렌드라 보시면 돼요. 하대 한번 보겠습니다. 선덕왕입니다. 아까 선덕여왕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덕자가 달라요. 선자가 달라요. 자, 상대등 김양상은 뇌물안개로 밑줄 그어야 돼요. 뇌물안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야, 이게. 우리 복수 한번 해보자. 크게 신라를 이렇게 세 가지 나눴죠. 김부식이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눴죠. 상대는 누가 권력을 잡았죠? 뇌물안개 성고리, 증고리. 했잖아. 큰친언 애들 잡았잖아. 쉽게 해서. 뭐 사춘기 결혼하고 이종 오빠하고 언니, 누나하고 막 동생하는 사람들. 중대는 누가 권력 잡았죠? 김춘추 세력이 권력 잡았죠. 뭐라 그래요, 사람들?
모이란 게 선골이에요, 진골이에요? 그렇지, 진골이지. 진골이 끝났잖아, 얘들이. 모이란 게 끝났어. 다시 누가 올라가는 거야, 얘들이? 네모란 게 선골이, 진골이. 아니, 선골 다 죽었잖아. 죽었기를 온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봐, 그러면 김양상 아까 뭐라고? 네모란 게 뭐가 되는 거야? 진골이 걸릴 잡은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 권력을 뺏겼던 얘들 있지. 모이란 게 진골이 됐겠지. 그럼 모이란 게 진골과 네모란 게 진골한테 충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당연히 왕이 다툼이 싸울 수밖에 없지. 자, 봅니다. 상대등 김양상은 네모란계로 780년 2000 김지정의 반란이 일어나자 김경신과 같이 진압하였고 김지정에 의해서 해공왕과 왕비가 살해되자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 난도 같이 했지만 어부지리로 왕이 된 인물이 선덕왕입니다. 선덕왕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선덕왕 때는 뭐 특별한 뭐 업적을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대신 이것만 잡으면 돼. 네모란계 진골에 대한 것만 잡으시면 돼. 왜일까? 훗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성왕 가봅시다. 원성왕. 독서 삼품과 실시. 별표. 아주 생기초야. 독서 삼품과 실시. 독서 삼품과 실시했다. 별표 몇 개 하면 될까? 5개를 하는데 난이도를 최하로 잡아봐. 난이도를 최하로 잡아봐.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 실시했다. 122페이지로 봐봐. 그 원성왕 옆에다가 120페이지 참고라고 적어놔. 넘어오기 전에 연필로 조그맣게. 원성왕 옆에다가 122페이지 참고 적어놔라고 연필로. 공부할 때 보라고, 복습할 때. 원성왕 옆에다가 114페이지에다가 122페이지 참고라고 적어놓으라고. 적어 빨리.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문제 푸는 요령이야. 114페이지 원성왕 부분 옆부분에다가 122페이지 참고하고 적으라고. 자, 다시 봐. 122페이지로 와봐. 자, 4번에 동그라미 4번 8세기 통일신라 발해의 비교해. 난이도가 되게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우리 쉽게 가잔 말이야. 공부를 미리 하잔 말이야. 자, 봐봐. 발해 무왕 시기의 왕은 정전지급이야. 그럼 발해 문왕 시기에 경덕왕의 노국부활, 원성왕의 독서삼품가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신라의 독서삼품가 실시됐을 때 발해 시대의 사실을 옳은 걸 뭐 골라야 돼? 문왕 시기에 정책을 고르는데 수도가 변경됐다든가 주자감이 건립됐다든가 신라 교통도가 만들어 여기 등급이 되고 또 반대로 될 수 있겠지. 문왕 시기의 업적을 던져주고 신라의 문왕 시기에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모르겠지. 옳지 않은 것은 뭐야? 경덕왕, 선덕왕, 원성왕 옳은 거가 됐고 성덕왕 옳지 않은 거겠지. 중복되지 않는 거잖아. 옆에 자체가 4번은 옆에 적어 난이도 상이라고 적어놔야 돼. 난이도 최상이야. 난이도 최상의 문제다. 난이도 최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요거과 요걸 같이 겸해서 볼 걸 하나 정리해 놓은 거니까 다시 오자고 이렇게. 그러면 최소한도 여러분이 지금 원성왕 하는 시기에 그죠? 독서삼품과 하는 시기에 발해는 문왕이 있구나 앞에 살짝 적어 놓으라고 또. 어때? 이거 나오면 문제 풀어야 돼? 다음에 선생님이 낼 줄 몰라. 모의고사 오늘치는 이미 나왔으니까. 오늘 배우고 있는 거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혹시 선생님이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복습할 때 잘 보고 오시라고. 다시 갑니다. 자, 독서삼품과는요. 결국은 귀족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귀족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알아야 되겠지. 자, 책을 얼마만큼 읽었냐에 따라서 관직을 주겠다는 거야. 그럼 되게 편할 것 같은데요? 책만 읽고 가면? 근데 문제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겠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 책이 어디에 들어있어? 물어볼 경우 어떻게 읽어보고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지. 근데 읽어보지 않았던 질문하면 어떻게 모르겠지. 그렇게 해서 간직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야? 공채와 비슷하지 않나? 우리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공채의 줄임말이잖아. 공개 채용의 줄임말이잖아. 누구나 특별한 나이 만 18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시험을 볼 수 있게 한 60세 미만까지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선대 시험 볼 수 있어. 근데 되더라도 오래 못할 것 같아 하지를 않고 있는데요. 봐보세요. 공채인지를 물어볼 거야. 독서삼품 공채인가요? 공채가 아닌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때 용어로 쓰면 과거 시험인가요? 과거 시험이 아닌가요? 물어본다는 얘기지.
과거시험 X 적어놓으세요. 과거시험이 아니에요. 과거시험이 우리말로 뭐 공채니까 공개채용 시험이 되겠죠. 누구나 자기 있으면 주전 시험을 과거시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시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과거시험 언제 실시됩니까? 또 물어보고 있지. 그렇지. 고려 광종 때 처음 과거시험이 실시됩니다. 공채시험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의 장관인 총관을 도덕으로 바꾸어 행정적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 이렇게 욕살, 방령, 군주, 고구려 신라가 지방간의 명칭이에요. 이렇게 세 개가 지방간을 칭하는 게 고구려는 욕살, 백제는 방령, 신라는 군주에도 외워서 외워야 돼. 욕살, 방령, 군주는 외우고 있어야 한다. 욕살, 방령, 군 지방간이 요즘식 뭐가 되겠어? 급이 도지사급이야. 시장군수가 아니라 도지사급이라고. 자, 그럼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 욕살, 방령, 군주가 뭐죠? 봐봐. 행정, 군사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한 사람이. 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면 바로 군사를 끌고 전투에 나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 문무왕 때 알다시피 삼국이 통일됐잖아요. 자, 근데 지방간이 행정만 가지면 좋겠는데 군사까지 가져가자면 어떻게 되게 위험하지 않나요? 쿠데타를 일으킬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군사 기능은 주지 않고 뭐만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행정 기능만 가져가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 도덕은 명칭이 꼭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 기능만 주는 거예요.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 총관 도덕으로 신라의 명칭이 바뀌어졌다. 선생님, 욕살 방령은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안에 있는 관직 명칭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졌으니까. 그죠? 네. 생기초입니다. 네. 욕살 방령 군주 지방간의 명칭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들. 의미는 여기 설명드렸습니다. 네. 행정과 군사 기능을 다 가져갈 것인가? 제한할 것인가? 제한해야죠. 붙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3번. 당나라 유학파가 증가하였다. 양열, 자옥, 채치원. 김씨 있어 없어? 양씨, 자씨, 채씨밖에 없잖아. 이 사람들 신분은 전부 다 뭐다? 육두품이다. 그럼 육두품들은 왜 유학을 하려고 할까? 그렇지. 신라에서는 자기 신분 제도가 지켜진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이럴 바야 당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당나라에 가서 어떻게 할까? 과거시험을 보겠지. 네, 당나라의 과거시험이 존재하니까. 여기 신분차별이 없는 제도니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뭐라고 그러죠? 네, 빈공과라 불러요. 이 빈공과의 의미는 뭐냐면 당나라 사람과 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죠? 당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는 과거시험이 빈공과예요. 이때 신라인들이 공부를 잘해서 되게 많이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나라의 관리가 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업무를 익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이 귀국하게 된다면 일종의 선진국이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해봐.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관공서에 근무하다 왔어. 고위 관료가 됐어. 그럼 우리나라 오면 어떻게 될까? 대우를 할까? 대우 안 할까? 대우하지. 즉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 그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여기 와서 어떻게 좀 더 높은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게 있어요. 분명히 쟤는 공부가 좀 안 되는 친구야. 예를 들어서 객관화돼 있어. 근데 집안이 좋아서 당나라 유학을 갈 수가 있어. 그죠? 지금도 그렇지 않나 우리가? 우리 같은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인데 공부는 별론데 하위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미국 유학 가 있어. 그리고 무슨 학위를 받아왔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자리를 차지했어. 나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자리에 올라갔어. 되게 기분 나빠.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봤더니 부잣집이었어.
손으로 메꾼가시키겠어. 그렇잖아. 우리가 미국 역할을 못해. 가장 먼저 머리 떠오르는 게 뭐야? 능력을 떠나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집에 지금 서포트 되면 가지. 그렇잖아. 뭐 한 달에 10만 달, 20만 달 써 팡팡 쓸 정도 된다면 보내주시겠지. 뭐 가서 최소한 못 해서 말문은 터가지고 오지 않을까 우리가? 몇 년 놀다 오면 또 운 좀 어떻게 공부 좀 신경 써서 정신 차려서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자, 이 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공부는 안 되는데도 당나라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럴까? 지금과 똑같아. 유학이야. 그럼 갔다 와. 합격 못하면 와야 할 거 아니야. 미국에서 LA 한인타운 빙빙빙 놀다 오면 뭐 할 거야? 아빠가 야, 돈 떨어져 들어와. 와야 될 거 아니야.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나마 나오는데 똑같이 빈들빈들 놀게 되면 그건 백수지. 신라는 이 사람들 숫자가 증가되기 시작했어. 당나라 유학 갔는데 빈곤과 합격하지 못하고 빈둥빈 노는 애들이 늘 증가돼. 다 들어와. 그럼 신라 당국에서 어떻게 할까? 이걸 얘들 채용을 해. 그럼 뭐가 돼 이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야. 쉽게 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똑같이 벌어진 거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비슷해진다는 거야. 그럼 현재 저 상태가 되면은 국가가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저 시대는 상대가, 중대가, 하대가. 그렇지. 중대는 있을 수가 없지. 권력자들이 딱 능력 있는 데 됐으니. 하대가 되면 왕이 힘을 일으켜야 되잖아. 신하의 권한이 강화되잖아.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당나라 유학 한 5년 갔다 왔는데 빈곤 합격 못했어. 그래서 저기 빈자리가 하나 생겼어. 정년퇴임자가 생겼어. 우리 아들을 쓸까? 전혀 모르는 아들 하나 데렸을까? 팔이? 안 쫄겠지. 그럼 얘들이 하나씩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건 뭐야? 제도가 유학생을 통해서 부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역설적으로 신라의 유학생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사회 문제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렇지? 커지겠지. 아니 생각해보면 다 공채를 보기 위해서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아버지 잘 만난 친구들이 공부도 안 하고 쑥쑥 들어가 봐. 어떻게? 열받지? 그렇잖아요. 네. 지금 엊그저께 우리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이런 구급 특채자들이 막 만들고 청와대 특채자를 만들고 되게 지금 불만이 쌓이잖아. 특히 여러분들이 유행어를 하나 만들었더군요. 네, 공무원 시험은 네, 땡땡땡 이렇게 해서 그거 보고 되게 많이 웃었어요 제가. 네. 다시 가봅니다. 헌덕강 가보겠습니다. 웅천주도 김원창과 아들 김범문이 반란을 일으켰다. 별표 사료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왕위 계승에 대한 불만 이로 인해 무혈한계 지키는 육두풍으로 강등되었다. 김원창은 무혈한계로 뇌물한 후손인 원생왕의 왕위를 빼앗긴 김주은의 아들이었는데 왕위를 다시 찾기 위해서 공주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이라고 했다. 장안 밑줄 긋습니다. 연호를 경원이라 했다. 밑줄 긋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범문이 다시 한산에서 또 반란을 일으키는 교도가 실패했습니다. 즉 무혈한계와 뇌물한계가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사람이 무혈한계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뇌물한계는 김양상이 적혀 있으니까 보기에 나와 있다시피 김원창이라는 사람을 봐야 되겠죠. 김원창 그의 아버지 김주원, 그다음에 그의 아들 김범문 이렇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무혈한계. 자, 비하인드 한번 보겠습니다. 난이 이르고 난 다음에 해공왕이 죽고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때 김양상이 왕이 돼요. 뇌물한계가. 그리고 김주은과 김양상이 약속을 했어요. 네가 먼저 해. 그럼 다음에 내가 할게.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김양상이 죽고 김주원이 못하고 이쪽 애들이 왕위를 계승해버린 거야. 자식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김주원은 죽었는데 김원창이 이제 경주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왜? 경주에서 군사를 잡고 반란을 일으켜줘서 지방으로 자천 버려버린 거야. 그게 공주야. 공주 자천 버렸던 김원창이 군사를 모으기 시작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야 아버지들의 약속인데 지켜야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왜 니네 아들로 왕이 계승될 수 있어? 그 불만을 가진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마저도 서울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내용은 알겠지. 내용 되게 쉽죠. 스토리 되게 쉬워. 왕이 계승급 문제로 자식들에서 서로 트러블이 생겼다는 얘기. 근데 핵심이 뭐다? 말장난이야. 어떤 사람이 무혈한계, 어떤 사람이 뇌물한계를 갖다 잡으란 얘기야. 그것만 잡으면 돼. 시험 포인트는 그거야. 다시 갑니다. 이번에
별표를 한 3개 하겠습니다. 헌덕왕이 잘 나오는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821년 선종승려 도의의 동그라미. 선종승려 도의가 당나라에서 귀국. 새로운 불교 학문을 가져왔으니까 선종을 확산시키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주에 왔더니 경주에는 기존의 불교 신자들이 꽤 많이 있었겠죠. 그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는 거야. 당나라에 유학 가서 가져온 게 선종을 공부해서 경주에 왔다는 거야. 경주에 왔더니 나 이걸 인정하지 않더라냐. 왜? 여기 교정 성녀들이 있어서 교정이 선종을 갖다가 되게 이상한 눈으로 보더란 얘기야. 그럼 더 이상 경주에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경주를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가는 거야. 북산으로 가게 되었다. 북산으로 가겠다. 오늘날에 강원도 설악산을 얘기합니다. 여기 가서 자기 새로 배워온 내용을 갖다가 후학을 양성하게 되더라. 우리나라에 불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시대 상황을 보고 설명해준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불교에는 선종이 있고 교정이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오케이? 아주 기초만 하고 지나갈게요. 불교가 되게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그때 또 장황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교정이란 이거예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노트 정리를 막 했을 거 아니야. 그걸 책으로 만들어냈어. 이걸 뭐라 불러? 불경이라 불러. 이걸 공부하는 종파들을 교정이라 불러. 즉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그걸 읽고 내가 이해하고 실행하는 걸 갖다 우리는 교정이라고 불러요. 선정 가볼게. 이게 선정 공부하러 갔잖아요. 선정을 공부하러 갔는데 교정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선정도 알아야 되고. 선정은 뭐냐면 부처님이 제자들 데려다 놓고 제자들 가르칠 때 책에 있는 내용만 가르쳤을 거라는 얘기예요. 즉 부처님의 진심이 들어있는 마음까지는 전달되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야. 선정은 이거예요. 부처님의 다 하지 못한 마음을 공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선정이에요. 그럼 봐. 교정은 쉽게 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선정은 책을 읽지 않고 부처님 마음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책이 있어야 됩니까? 책이 없어야 됩니까? 책이 없이 들어도 가능하긴 하죠. 근데 사람의 뇌가 모두 기억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현재 그럼 비유하자면 교정 공부하고 있는 거야? 선정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지? 교정 공부하고 있는 거지. 자, 책을 다 없애버리자. 5과목 다 없애버리자. 내가 머리에 똑딱해서 다 집어넣자.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이해 갔지 이제? 교정과 선정 쉽게 되는 상황이지. 그럼 교정 공부가 어려울까? 선정 공부가 어려울까? 그렇지. 여러분 저랑 똑같잖아요. 책이 없는 공부 얼마나 어려워. 나와서 교수님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만 내가 그래. 근데 한 10분 지나고 나면 다 까먹잖아 이거. 제가 설명하고 10분 후에 질문했을 때 대답 다 안 나오잖아요. 몇 사람 안 나오잖아요. 대부분 되게 가물가물하잖아요. 10분 전에 했던 얘기. 1시간, 2시간, 10시간, 하루 이틀 지나면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죠? 자, 다시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20년, 9세기죠. 9세기에 우리나라 선정이 들어왔다 보시면 돼. 신라하대. 선정승려 도의라는 사람 잘 잡아야 됩니다. 도의가 당에서 귀국, 선정을 확산시키라 해서 실패했다. 설악산 진전사 밑줄, 진전사에서 제자인 염거에게, 염거에 밑줄었습니다. 남종선을 전수하고, 남종선 밑줄, 이건 설명 못해 지금 현재. 남종선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니까, 남종선, 북종선 막 나오니까. 불교사에 갈 때 또 장황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수하고 입적하였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후 염거, 여기 제자인 체징에 의해서 선종인 가지산파 계셨다. 가지산파 밑줄 긋습니다. 가지산파 밑줄 긋고 전라남도 장흥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선종이 만들어졌다. 봐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가 경주라면 경주를 중심으로 왕실 종교였던 교정이 굉장히 번창하죠. 그죠? 하나의 수도를 중심으로 권력이 모이는 것이니까. 중국에 유학 갔던 성녀가
선종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종의 중심지는 경주에서는 도저히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지방으로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종은 거의 대부분 지방에서 널리 포기 활동을 하게 됐다 보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이제 흥덕왕 갑니다. 흥덕왕 가보겠습니다. 군진 설치. 자, 진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 주둔한다는 뜻이야. 군이 주둔한 지역을 얘기해. 군진이 뭐야? 군이 주둔한 지역 되겠지. 안도의 청해진이야. 청해와 자르면 돼요. 안도의 지명을 청해라고 얘기하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군이 주둔했다는 뜻이에요. 뭘까요? 군사 요충지라는 뜻이 되겠지. 청해진을 장보고가 설치하고 국가에서는 그를 대사로 임명했다. 대사임이 줄거가. 대사는 최일부 12번째 관등이에요. 총 17관등 중에서 12번째 관등을 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장보고 대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대사가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대사는 12번째 관등명을 얘기해요. 총 17관등 중에서 12번째 관등이다. 장보고 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성시 남양에 당성지를 설치했다. 당성 자르면 돼. 하성에다 뭘 설치했다는 얘기야? 군을 거기에 배치를 시켰다는 뜻이에요. 왜일까요? 당나라로 가는 직항로예요. 그럼 어떻게 그 직항로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돼요? 군으로부터. 누구의 침입을 받아서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돼? 삼국에 있어서 통일신라뿐만 아니라 잔존 세력이 그 집을 빼앗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해도 군을 조직해서 배치했다. 2번 재작년 기출입니다. 사치 금지 교서가 방법 재작년 기출입니다. 흥덕왕세. 재작년 기출입니다. 사치 금지 교서가 방법. 법인 만들었다는 얘기, 뭘 제한하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전제 조건이 뭐야? 되게 부패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되게 신라의 왕족과 귀족들이 사치스러웠다는 뜻이에요. 항상 보면 나라가 망할 때 되면 부패하죠. 그죠? 네, 부패합니다. 3번, 4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문성왕 갑니다. 자, 문성왕은 가장 핵심은 장보고의 난입니다. 장보고의 난입니다. 자, 군진 강화도에 여러분 가깝죠? 강화도에 이 시기에 혈구진이 설치다 따라하시는데 네, 강화도에 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혈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장보고의 난이 별표. 기출입니다. 재작년 기출입니다. 신무왕 주기에 공을 세웠던 신무왕이 왕이 다툼에 밀려서 청해진까지 도망쳐와요. 이때 장보고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둘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요? 훗날 내가 왕이 된다면 당신 딸을 내가 왕비로 맞이하겠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런 약속을 믿는 장보고도 순진한 거지. 정치란 게 얼마만큼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어제 오늘 막 수십 대서로 바뀌는데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왕비를 맞이하려고 해요. 신무왕이. 근데 신라의 왕족과 귀족들이 장보고의 딸과 결혼한 걸 반대합니다. 극렬 반대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초면적으로 내세운 거야. 자, 신라는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이에요. 사두품이에요. 넘버 12이에요. 대사는요. 급이 안 맞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왕족끼리 또는 귀족과에 가야 되는데 사두품의 딸과 결혼하는 일단 격이 맞지 않다. 두 번째, 이건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내용 중 하나 이거예요. 장보고가 문이 아니잖아, 무잖아요. 그럼 왕실과 무가 결합이 되면 신라 귀족 입장에서 되게 위협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실 지금 이제 거의 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귀족들이 놀아나고 있는데 갑자기 장보고가 할 정도로 현재 신라 통일신라 가장 막강한 군진 세력과 결합이 되면 귀족들 입장에 되게 불편해지는 거야. 그렇잖아. 장보고가 올라올 거 아니야. 군사들 데리고. 야, 우리 사위가 왕인데 까불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왕실 입장에 되게 불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애시당초 싹을 그냥 팍 잘라버리는 거야. 네. 성장하는 싹을 확 잘라야지. 왕족 입장에서. 자, 다시 가볼게요. 신무왕직에 공을 세웠던 청해진 대사 장보고는 귀족들의 견제를 받았고 자기 딸을 왕비를 맞지 않은 것을 원망하고 청해진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부하 염장에 의해서 시해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인물이죠. 자, 이 장보고의 난이 신라 하대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장보고의 난은 우리가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제가 이거 있죠. 이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안도라 치면
너무 멀리 갔다. 여기 안도라 치면 여기 경주라 쳐보자. 여기가 경주, 그 다음에 여기 울산, 그 다음에 여기 포항. 봐봐.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전부 다 해상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해상세력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보고가 제거됐잖아요. 그죠? 장보고가 되고 난 다음에 해상세력이 완전히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신라 왕실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해상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개성의 왕건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할아버지가 작재건, 아버지가 용건이거든요. 예전에 막 3대가 같이 살던 시기니까 결혼을 빨리 해서. 작재건 세력이 이쪽 서해안 세력과 남해안까지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나제게나 하는 말에 항상 해상을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잡은다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삼면이 바다인 이런 반도 국가에서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집안이 훗날 왕이 되는 거고, 궁예가 왕건을 무시 못한 이유, 궁예가 여기서 와서 왕건 세력과 손을 잡은 이유가 뭐겠어요? 저 세력을 잡아야만이 해상 세력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이 편하겠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 세력을 이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내 편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궁예 입장에 봐서 효율적이겠죠. 궁예 되게 영리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궁예도 어떻게, 왕건도 어떻게, 아직 내가 싸움을 할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궁예가 싸서 내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되게 의미 없는 죽음이 된다는 얘기. 그때 일단 힘이 센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훗날 지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게 성공한 거죠. 궁예의 되게 못된 행동들이 결국은, 못난 행동들이 결국은 호족들이 쫓겨나게 되면서 궁예는 왕건에게 나라를 그대로 통치를 뺏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해상세력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성여왕 갑니다. 진성여왕도 별표 5개. 이제 망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망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왕은 총 3분이죠, 그죠? 중대, 선덕, 진덕, 하대, 진성여왕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진성입니다. 향가집의 별표. 우리 시중에 불려지는 노래예요. 시중에 유행가처럼 불려지는 노래를 갖다가 책으로 엮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향가집이에요. 각간이용가. 각간이용은 진성여왕의 삼촌이자 애인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 시대는 이 가족이 애인이 되니까, 근친혼 시대니까. 네. 각간이용가, 대구화상에 의해서 3대목이라는 책이 불렸다. 대구화상의 3대목. 책이 만들어졌는데 책의 구성 요소가 3대목, 상대, 중대, 하대, 이런 식으로 3대가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진 책 제목이 3대목이에요. 그건 의미는 없어요. 3대목의 책이 만들어졌다. 대신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농민봉기, 원종애노인난이 찍었습니다. 원종애노인난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적고적의 난,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붉은색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다. 또 있습니다. 농민의 반란, 그와 같은 농민의 반란, 북원의 양길, 원주의 양길, 죽주 안성의 기현, 양길과 기현을 묶어봐. 기현과 양길을 묶어서 이걸 초적 세력이라 불러. 초적 세력이라 불러. 그 오른쪽에 봐봐. 오른쪽에 115쪽에 제일 하단부 박스 한번 봐봐. 호족 세력 유형을 내가 구분해 놓은 거 있어. 봐봐. 오른쪽에 봐봐. 115쪽 초적 세력 밑에 기억, 니은, 디은, 니을 봐봐. 농민 반란을 주도한 원종, 기헌, 양길, 궁예도 포함되죠. 궁예는 물론 왕자 출신이긴 하지만 그냥 초적 세력처럼 활동하고 다녔으니까 이런 세력들을 초적 세력, 풀초자, 아주 밑바닥에서 성장해서 올라온 세력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최치원의 활동. 최치원, 시험에 책으로도 잘 나온 인사입니다. 가장 잘 나온 최치원의 우리가 시무십조죠. 시무란 말은 개혁책 10가지를 건의했다는 뜻이에요. 그 개혁책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아요. 요소는 추측이에요. 골품제를 비판했다, 가거제를 시행하지 않겠느냐 등을 제시했을 것이다.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골들이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자, 최치원의 시무십조 건의가 나온 것, 시대를 모르다 무조건 진성여왕이에요.
진성여왕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사료 갑니다. 김주원 설명되고 두 번 최치원의 시무책 그림 보겠습니다. 최치원이 당에서 돌아왔다.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조를 올리니 왕이 기쁘게 받고 그를 아찬으로 삼았다. 아찬의 밑줄고 육관등까지 밑줄고 봐. 그럼 1부터 5까지 누가 있는 거야 지금? 찐골이 있지. 그럼 개혁 세력의 주체가 된 최치원이 설명하면 말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1, 2, 3, 4, 5 관등이 6관등이 얘가 말을 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되지. 석점아 우리 끝발이 없는 거야. 봐. 최치원이 중국에 유학해 온 바가 많다고 생각해 해서 기국한 뒤 자기 뜻을 펴려고 그나마 말세에서 의심과 시기가 많아 용납되지 않았다. 결국은 최치원에 해당되는 이 직책 가지고는 아찬의 관등 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뜻입니다. 그 실패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될까? 최초는 시무 10조를 올리고 되게 산속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그래도 미련이 있었던지 시를 하나, 유명한 시를 하나 남깁니다. 이거 아마 우리 국어 시간에 나올 것 같아요. 추야 의정. 가을 밤에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산속에 텐트 하나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휴가 가서 한 1박 2일, 3박 4일 놀다가 내려가면 되거든. 자기 집 있고 자기 사무실 있으니까, 근무지가 있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가을밤에 누군가 와서 나를 좀 콜에 숨죽였어요. 아, 뭐 하세요 선생님, 빨리 내려오세요. 지금 왕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가을밤에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누구 하나 나를 찾는 이 없어 매우 외롭고 슬프구나 얘기는 곧 왕실에서 다시 나를 찾아주길 바라는 애틋함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추야 우중이에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배운 시예요. 국사 시간에 배운 게 아니라 국어 시간에 배운 시였어요. 국어 선생님 말, 가을의 정치를 풍기는 아주 고즈넉한 세계를 잘 표현하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다시 역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것은 가을밤에 고즈넉은커녕 그 사람의 어떤 비의 슬픔을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잖아요. 그러잖아요. 당나라에 빡세게 공부하고 과거시 막기위해서 당나라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진성양이 오라에서 왔더니 이거 개혁적 주장했더니 진골들의 힘 뺏겨서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못하게 나고 나와버리더라. 그 현실에 대한 되게 안타까움을 잘 표현한 게 이거잖아요. 사람이 나를 다시 와서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찾아주지 않는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추야 중에 이거 나오면 무조건 진성여왕 시기의 대표적인 그 시대를 잘 표현한 최치원 아저씨의 내용이다. 원종회로 인한 적고적인 난고요. 이렇게 해서 통실 하대 왕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이거 하나만 하고 칩시다. 이해한 거 마무리할게요. 반신라 세력, 신라를 반대하는 세력 보겠습니다. 1번 유학자인 육두품의 하나 밑줄 육두품 3번에서 2번에 호족 밑줄고 4번에 선종 밑줄고 교정 선종 했으니까 알겠지. 풍수지리 밑줄고 얘들은 다 반신라 성향을 띠게 돼요. 반신라 성향을 띠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반신라 옆에다가 고려 건국에 공헌을 했다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훗날 이 사람들은 이 세력들은 전부 다 고려 건국과 밀접한 연관이 갖게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 시작합니다.